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타파 시작합니다. 날씨가 말이죠. 여름은 길었고 가을은 반짝하더니 겨울을 직행하는 건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럴 때 대중교통의 기능은 더 중요해지는데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아마 짐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울산 시내버스가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한 지 벌써 1년 다 돼갑니다. 지난주에 울산시 임현철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시가 그동안의 여론을 모아 듣고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시내버스 개편에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밝혔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시민단체들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석이 사실인지 실제 상황은 어떤지 울산매일 김지영 이사와 깨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지영 이사님, 네. 자,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일상이자 하루에 35만 명이 이용하는 핵심 교통수단인데 그럼에도 난폭운전, 불친절, 이런저런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게 시내버스란 말이죠. 이런 배경에서 1년 전에 대대적인 노선 개편이 단행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1년 전에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한 핵심적인 이유 그리고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노선을 정리했는지 한번 짚어보고 얘기를 시작하죠. 네, 먼저 전제를 해야 될 부분이 울산이 지하철이 없는 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의 핵심은 시내버스인데요. 이 시내버스가 유일한 어떤 교통수단이 됐다. 그래서 시내버스 자체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가지고 시민들의 이동권이라든지 생존권이라든지 이게 걸려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개편 전에는 도시발전, 시민생활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가지고 그때마다 민원이 있을 때마다 땜질식으로 소폭 개선하는 데 머물러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울산시가 강력시 성격 이후에 27년 만에 싹 한번 갈아엎었습니다. 지난해 이래 완전히 바꿨는데 그 방향성은 명확했습니다. 뭐냐면 시내버스의 정시성, 그러니까 우리가 타는 버스는 일정한 시간에 반드시 온다는 약속, 이거를 확실하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목적지까지 빠르게 도착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시내버스 개편을 했고요. 그래서 진정한 시민의 발로 재탄생시키자. 이게 핵심이었고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특강역시를 비롯해갖고 각 시도마다 웬만한 도시들마다 시내버스 민원 문제 없는 곳이었거든요. 없지만 그래도 울산 같은 경우에는 27년 만에 확 바꿔놓고 나니까 이 민원이 폭발적으로 잠깐 동안 나왔던 겁니다. 광역시 되고 27년 만이라면 그동안 새로운 도로도 울산에 많이 생겼고요. 대형 아파트 단지도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울산의 지형도가 확 달라졌으니까 버스 노선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판을 확 갈아 엎을만 하단 말이죠. 자, 모든 시장들이 이런 엄두를 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개편이 어떤 방식으로 설계됐는가요? 네, 이제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중심의 접근에서 일단 벗어나자. 옛날에는 이제 시내버스도 일단 회사니까 영리 추구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방점을 뒀다면 거기서 좀 벗어나자. 일단 중요한 거는 시민의 안전,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시작한 거거든요. 노선 설계 자체가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쫙 짰는데 승하차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트립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승객 이동 데이터를 확보해가지고요. 일일 이용객 21만 6천 명 가운데 환승 없이 목적지로 가는 사람 그리고 환승 없이 목적지로 이동하는 승객 이걸 조사해보니까 한 80%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울산 지역에 어디서 타든지 목적지까지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환승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 바꾼 것이죠. 근데 시내버스 지금 수익성에서 벗어나자 이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 돈 벌자고 하는 건데 수익성에서 벗어나자. 자, 그러면 울산은 돈이 좀 있는 도시니까 만약에 시내버스 회사에 돈이 안 되는 것은 좀 보전해 주자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요. 지금도 보전하고 있는데 한 해 1,600억 정도를 보전하고 있거든요. 보전하고 있는데 공공재의 성격이 강했는데 그래도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돈 안 되는 노선은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보조금을 받지만
보조금을 받는 것만큼 또 수익이 있어야지 자기들이 돌아가는데 이 보조금 없이 받는 거 차치하고라도 이 돈이 안 되는 노선은 좀 안 하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거를 네. 이제 울산시에서는 돈이 안 되더라도 이건 해야 돼 이런 쪽으로 갔다는 거죠. 돈이 안 돼도 이제 강제 노선이라는 게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한마디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환승하는 불편을 최대한 줄일 노선은 줄이고 해서 노선 자체를 효율적으로 개편했다 이런 얘기죠. 바로 그 점입니다. 환승 체계의 핵심은 시내권 순환버스인데요.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뭐 이런 많이 타고 있지만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타고 있지만 분홍 색깔의 버스가 있습니다. 순환 1, 2, 3번 해놓은 거. 그 우리 이슈 타파 시간에 건의를 했던 내용 아닙니까? 이 순환버스 이게 6개 노선이 돌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환승 체계를 완전히 효율화시키겠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이 6개 노선이 쭉 도는데 남북뿐만이 아니라 도심 내 중상업 지역을 연계해가지고 국가정원교, 번영교, 태화교, 학생교, 사모교, 명천교 이런 다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도는 그런 노선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어디서나 순환 노선을 타면 항상 환승이 가능한 시스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 순환 노선이 기본 뼈대를 이루고 여기에 출퇴근 시간대 순환 다람쥐 노선 그리고 지선, 마을버스, 마실버스 이런 걸 촘촘해가지고 시민 이동권을 보장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노선 개편하고 이제 김두겸 시장과 한 50분 정도 개편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했었는데 아주 자신만만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마실버스, 다람쥐 노선, 순환버스 이런 이름들이 아주 재밌어서 저도 맞장구를 마구 쳤는데 뿔싸 개편 이후에 많은 혼란이 있었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시가 일부분 인정을 하고 미세 조정이라는 걸 해서 긍정적인 분석 결과까지 내놨는데 어떤 지표들이 개선이 됐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울산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 21일에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한 이후에 올해 7월 5일까지 4차례에 걸쳐서 크게 노선 미세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 민원이 있는 거 이런 걸 빨리빨리 시정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두 달 동안 7월, 8월, 9월 이 두 달 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분석해가지고 여러 고무적인 지표가 확인됐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일 평균 이용객 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늘어났어요. 버스 타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 시행착오라는 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는데 미세 조정을 4차례나 했다고 하는 것은 이용자들의 요청을 귀담아 들어줬다는 얘기고 자 그렇게 개선이 됐으니 이용객이 늘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이제 개편 전에 20만 한 100명 정도 그렇게 이용을 했는데 개편 후에는 20만 5천 명으로 좀 상당히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5,162명. 그러니까 한 2.6, 한 3%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가 고무적인 이유는 뭐냐면 울산의 특수한 인구 상황 때문인데요. 최근 10년간 울산 인구는 연평균 한 1.21% 감소를 했습니다. 줄었죠. 그런데 반해서 성용차 대수는 무지무지하게 늘어났습니다. 연평균 2.04% 정도 늘었으니까 뭐 승용차는 많이 늘었고 또 시내버스 이용객 숫자도 연평균 4.4%씩 감소하는 추세였거든요. 그렇겠죠. 계속 줄어들고 있었는데 또 수송 분담률에서도 연평균 5.5% 감소하는 이런 상황에서 시내버스 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용객이 늘어났다. 이거는 굉장한 어떤 지표라고 말씀 듣고 보니까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렇게 이용객들이 증가한 것은 앞에서 조금 얘기한 그 4차례 미세 조정 그것도 있었겠고 그것뿐만이 아닐 거예요. 다른 요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울산시가 미세 조정을 통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방점을 뒀고요. 또 노선에 대한 시민들의 적응이 차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늘 익숙하게 타던 것들이 바뀌어 버리니까 불편이 있거든요. 불편하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적응을 해가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또 75세 이상 어르신 무료화 정책이 또 시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어린이들도 무료화 시행이 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더해진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던 지표인 환승률 자체가 0.9%포인트 감소했다는 거. 예. 이것도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이건 시가 그렇게 하고 싶어 했어요. 네, 환승률. 미세 조정으로 환승의 필요성이 줄어든 데 따른 결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런 측면들을 쭉 고려했을 때 한 1년 가까이 지금 이제 한 달 정도만 있으면 1년 지나지 않습니까? 예, 예. 1년 정도 지나면서 어느 정도 버스 노선 개편이 시민들에게 체감할 정도로 이제 적응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게 지표로 봐집니다. 예, 젊은이들은 뭐 한두 달이면 되지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기는 이제 됐다 이 말입니다. 개편의 방향성을 얘기하면서 운행의 효율성을 얘기했는데 효율성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운행의 효율성도 크게 개선됐는데요. 하루 1일 운행 횟수가 개편 전에 5,064에서 5,206회로 142회가 늘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평균 배차 간격이 31분에서 30분, 1분 단축된. 1분 단축된 것 갖고 뭐하냐 이래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1분이라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예. 또 중복되거나 굴곡진 노선을 재정비한 결과 노선별 평균 운행 거리도 3.4km, 약 7.3%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예. 감소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노선의 효율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예. 반면에 노선 서비스 구간 자체가 41.7km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더 많은 곳에 시내버스가 촘촘히 다니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직행 좌석 노선의 증가에 따라 외곽에서 도심으로, 도심에서 외곽으로 접근성이 개선됐다는 말인데요.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도심 내 교통 여건의 큰 개선이 없었음에도 평균 이동 시간과 환승 대기 시간이 감소한 것, 예. 이거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저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용하는 네. 입장에서 직접 체감한 걸로 이야기해 드리자면 직행 좌석 버스가 굉장히 개편이 많이 됐습니다. 이곳버스 노선에서. 예. 실제로 외곽에서 시내로 들어오는데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한 어떤 편리성을 느끼고 있고요. 예. 문제는 다만 한 가지는 예. 아직도 동구 같은 경우라든지 예. 울주군 일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무래도 좀 불편한 게 있거든요. 이런 불편한 게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하게 신경을 써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하겠다. 예. 이렇게 울산시의 입장입니다. 저는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출퇴근 시간에 시내버스를 타 보는데 뭡니까? 빈자리에 많이 앉아서 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어요. 전에 서서 많이 다녔는데, 예. 어쨌든 이런 데이터만 놓고 보면은 개편의 방향성이 긍정적이라고 하는 울산시의 입장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지역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 노선의 원상복구를 촉구한단 말이에요. 저는 3일에 대규모 집회를 열더라고요. 버스 노선을 재검토하라 이렇게 주장하던데 이분들의 불만이 뭡니까? 네, 현장의 불만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상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울산 시민 120만의 울산 시민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노선 개편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부 시민단체라든지 일부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그동안에 늘 타던 버스가 없어졌다는 거 그리고 바꿔졌다는 거 이게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거죠. 왜 잘 다니는 걸 예. 그대로 두면 되지 왜 바꿨느냐 이렇게 익숙한 게 좋은데.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이 좀 다르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 가장 큰 이견은 바로 통계상의 착시 논란인데요. 진보단체들은 이용객의 증가가 환승제도 강화로 인한 착시 현상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적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환승하지 못하고 목적지까지 버스를 2번 타게 되면은 이용객 수치는 자동적으로 2배로 찍게 되는 것이 문제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많은 시민이 여전히 버스를 오랫동안 기다리거나 환승 시간이 맞지 않아서 요금을 2번 내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상복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원상복구 이런 이야기는 좀 무리가 따르는 것이고 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금 4차례 개편했고요. 네.
이제 끝이다. 이제부터는 절대 개편 없다. 이런 게 또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언제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예.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원상복구하라 이런 얘기는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차례 미세 조정을 하기 전에는 뭐 얘기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네 차례 미세 조정을 하고 많이 이제 좋아졌는데 아직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의 투명성 문제 자꾸 제기하는데 이게 뭡니까? 데이터 투명성이란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쭉 노선을 운영하면서 쌓아왔던 데이터를 다 공개하라 이건데요. 시민단체 지금 반발하는 쪽 입장에서는 노선 개편의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운행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울산시가 예. 이 부분을 공개를 해야만 좀 투명한데 예. 이걸 공개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울산시가 자료가 없다고 하거나 부분 공개로 회신하는 것이 문제다 이러면서 이제 반발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을 강조한 만큼 투명하게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데이터를 지금 축적하고 있는 과정, 예. 데이터를 예를 들어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예. 1년 동안에 돌아본 그 과정 그리고 4번의 미세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난 데이터 분석이 될 정도가 되는 경우 예. 이런 때 공개하는 것이지 무작정 공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일정 기간이 지나고 일정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은 예. 공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시정을 놓고 이제 이 시내버스 문제가 계속 꺼림칙하게 물고 늘어지는 문제인데 좀 공개하면 안 돼요? 그때. 근데 예를 들어 7월, 나중에 하지 말고 7월 지금. 7월 달에 개편하고 9월 달에 개편하고 미세 조정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예. 할 때마다 이 데이터가 이럴 때 거기 유의미한 데이터인지 아닌지는 예. 시행하고 한두 달 갖고 모르는 거거든요. 적어도 시행을 하고 아무리 안 돼도 한 분기는 지나봐야 되거든요. 석 달 정도는 지나봐야 데이터가 쌓이는 거거든요. 예. 무조건 애가 가해를 하는데 예. 애 가해하는데 가해 선생님 바꿨습니다. 예. 바꿨는데 바로 성과 데이터 내놔라. 골치 아픈 이게 어느 정도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지만 바꾸고 난 다음에 바로 뭔가 결과물을 내라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갖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노선 자체 문제 외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근본적인 문제도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은 시내버스 민원도 많을 것 같은데 민원도 많죠? 뭐 시내버스는 개편 전에도 엄청 많았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중소도시 이상의 도시에서 버스 민원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만 해도 울산 지역의 시내버스 관련 민원이 1,500건을 넘었었거든요. 예. 내용을 보면 대부분 도시들이 겪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정차라든지 예. 배차 지연이라든지 불친절이라든지 난폭운전. 난폭운전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대부분 운행 태도와 서비스 품질에 직결된 문제고 노선과는 관계없는 것들이고 노선도 물론 있습니다. 노선도 있지만 예. 그런 부분이 되게 많고요.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울산시가 시내버스에 투입하는 예산이 한 1,6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어마어마한 시비를 드리고 있는데 시내버스 재정을 지원하는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의 질이 계속 좀 나아져야 되는데 예. 오히려 후퇴하는 느낌이 든다는 말이 안 된다. 예. 거기다가 노선 이것까지 겹쳐가지고 이제 불만을 막 제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섞였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 특히 난폭 운전 부분,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것들이 끝나지 않는 지속적인 민원이 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좀 관계 당국에서 좀 예. 신경을 특별히 써야 되고요. 교육의 실효성 부족이라든지 예. 뭐 제도 미비, 관리 부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예.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시내버스 타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게 에어컨 잘 나오죠. 난방 잘 되죠. 아주 좋단 말입니다. 와이파이 잘 터지죠. 예. 근데 문제가 난폭 운전이에요. 자리에 앉기도 전에 급출발하는 바람에 휘청휘청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운전자가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울산 시내를 달리고 있는 지금도 달리고 있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대부분은 예.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전을 하시는데 예. 일부
아주 일부, 일부. 그리고 예. 아주 뭐 상황적으로 급할 때 이럴 네. 때 가끔씩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전부가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잘 관리가 되어야만 시내버스의 안전성이라든지 정시성이라든지 이런 예. 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이제 시내버스 기사님들께 누가 되는 얘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내버스 타면서 불편했던 점을 얘기했는데 시내버스 개편하고 긍정적인 지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 또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여전하다는 그런 점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조금 개선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앞으로 울산시가 집중해야 할 방향 이제 정리를 해주시죠. 지금 이제 그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대대적으로 한 게 이제 1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예. 현재 상황에서 노선 개편을 무효한다든지 없었던 일을 한다든지 원래대로 안 돼요. 돌리자든지 예. 이런 이야기하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주장은 안 하는 게 좋고요. 이 개선책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쪽으로 요구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이제 시내버스 노선 이런 부분에까지 이제 정치가 개입되는 일은 좀 지양해야 되고요. 예, 맞습니다. 특히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시내버스 노선 문제를 가지고 노선 개편을 가지고 정치 문제화 시키는 거는 정말 시민들에게 더 큰 불편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안 해야 되고요. 또 문제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시내버스라는 부분이 공공재거든요. 공공재이기 때문에 울산시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예. 지금 준공영제인 이 시내버스를 어떤 식으로 이제 완전한 공영제로 갈 것인가? 예. 아니면 뭐 저 북유럽이나 뭐 일부 소도시에서 하고 있듯이 시내버스를 완전히 무료화할 것인가? 예. 하여튼 그런 좀 획기적인 방안의 어떤 개편 문제 이런 것도 좀 고민할 시점이 됐고요. 예. 특히 시내버스에서 수익성 접근에서 벗어나는 문제, 이거는 이미 이제 울산시가 수익성에서 벗어나려고 방향을 잡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시스템의 개선, 그리고 버스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예. 교육, 교육, 내실화 예. 그런 것들을 좀 치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노선도 노선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버스를 탔을 때 과속이라든지 예. 난폭이라든지 예. 아니면 무정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신 이런 게 굉장히 크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 울산시가 시내버스 대중교통의 시스템을 완전히 한번 새롭게 고쳐 나가는 방안으로 생각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울산시는 일단 지금 그동안에 한 11개월 동안 여러 가지 뭐 개편도 하고 미세정도 정도 하면서 시민들의 어떤 목소리에 적극적인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여기서 끝내지 말고 더 귀를 기울이고 무엇이 문제 있는가를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거, 그리고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거. 예. 정치 문제고 시민들이 막 그렇게 뭐 일부 시민단체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배척하지 말고 예. 보다 열린 자세로 그런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자세 이런 게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속담에 이제 때리는 서방님보다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밉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치권이 개입해서 자꾸 부채질하는 것은 정말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정치가 개입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시민들이 이용하는 발과 같은 공공재인 시내버스에는 예. 그런 거 안 들어와야 됩니다. 그냥 맞습니다. 오로지 시민들을 위한 예. 어떤 시스템 그쪽으로만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예. 뭐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제공해주고 말이죠. 이제 얼마 동안 연세 드신 어른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셨는데 지금은 많이 적응을 하신 것 같아요. 우편번호가 바뀌고 도로명 주소가 바뀐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저는 이제 택배 물건 보내면서 아직도 그 혼란스러워 한단 말이죠. 미세 조정도 조금 더 하고
27년 만에 확 바꿔놨으니까 적응하자면 시간도 좀 필요하고. 제가 마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한 10여일 전에 이제 가을이 되고 이래가지고 우리 뭐 아는 사람들이 울산에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어디 이제 이동을 좀 했다고 합니다. 예.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 울산 시내버스 타보니까 너무 좋다. 예. 깨끗하고 친절하고 와이파이 팡팡 터지고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만도 있고 예. 또 이런 좋다는 것도 있고 쌍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해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75세 되신 분들은 저 성안에서부터 부산 광안리까지 무료로 갔다 오신다 이거예요. 예. 자, 오늘 울산 메일 김지영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